한번 움베르토 에코로부터 새로운 시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대 그 사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다.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에 대한 소위 움베르토 에코의 인사이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공동체도 위기고,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고, 이데올로기도 위기고, 정당도 위기인 시대에 우리가 또 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람들의 특징은 분노를 동반한 항의운동이다. 지금 헌법재판소, 광화문 다 분노하는 소위 모업, 폭도들로 가득 차 있죠. 미친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온 사회가 지속적인 프레카라이트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소위 프레카리오라고 하는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하다. 에다가 프롤레타리아트를 합쳐서 움베르토 에코가 만든 얘기입니다. 민중들, 서민들이 불안해하는 서민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분내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아.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는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간 이유는 종북이 싫어. 공산주의가 싫어. 이재명이 싫어. 근데 나는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아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뭔지는 몰라. 그러나 진보는 싫어. 이재명은 싫어. 이 집단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저항 그룹들은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 하나로 모아지지 않죠.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갈라지고 극우 유튜브 사이에도 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도 없다. 그리고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도 모른다. 지금 유튜브의 고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100만, 200만 들었다.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 자기가 어떻게 튈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소위 미친 세상이라는 거죠. 종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움베르토 에코의 첫 번째 장, 이 책의 첫 번째 장에 제가 얘기하는 유동근대, 유동사회. 유동이라고 하는 리퀴드를 우리나라에서 액체라고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액체로. 액체 근대. 그 다음에 바우만이 쓴 책이 위기의 국가. 위기의 국가를 보면 알고 있다. 아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국가가 왜 정당의 위기, 이데올로기 위기, 신뢰 위기에 왔는지를 소위 바우만이 말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움베르토 에코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도 뭐 예를 들면 1시부터 2시까지 내가 방송하면 1시부터 2시까지 우두커니 있나 여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죠. 시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100분 토론을 할 때 왜 똑같은 한 사람의 패널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중간에 시청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그럼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저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진짜 과학적으로 보면 시청자들은 수시각각으로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해요. 맞네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쟤는 왜 똑같 바본가? 아까 했던 말 또 하고 아까 했던 말 또 하네?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청자들이 유동사회적인 모습을 띠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시청자들이 유입되고 또 빠져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패널일수록 방송을 아는 패널일수록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제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네. 자기가 반복해 해야 주는 될 거네요. 키워드를 갖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그 말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내리에 남는 한마디, 내리에 남는 한마디, 시대 교체, 그 한마디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다. 예.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왜 쟤는 아까 했던 말 또 하고 아까 했던 말 또 하냐? 그렇게 생각하죠. 네, 듣고 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할배들은 뭐 합니까? 방송 틀어놓고 자고 있다가 할매가 보고 있어? 안 보면 꺼? 그러면 아니야 보고 있어. 그렇게 또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면 또 듣고 있고 그렇죠. 자다가 깨다 보시고. 예, 여러 가지 유형의 시청자들이 이 안에 들고 나고 한다는 거. 이제 그런 논리들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을 하는 수준 높은 사람들은 누가 이 방송을 제대로 하는지 잘 하려고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메시지 몇 마디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게 진짜 선수예요. 프로예요. 아하. 근데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학적이죠. 화려한 말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아는 체를 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움베르토 에코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새로운 시대를 배운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런 국가의 위기 시대, 그 지구먼트 바우만이 말한 그 리퀴드 소사이어티라는 그 새로운 물결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는 yes,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동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런 사회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면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다만 한심한 것은 정치인과 대다수 지식인들이 이 현상의 의미와 파장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유동사회의 특징을 모른다는 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그러면 유동사회를 이해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돼야 된다. 아까 제가 제목으로 단 새로운 리더의 조건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하는 유동사회라는 사회적 이해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 슬라이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직구 쇼에서도 야, 탄핵 결과가 길어지니까 자꾸 기각각하 얘기가 하면서 여권의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의 말이 좀 바뀌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대로 탄핵 찬성파 아니었어?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의 묘한 말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말에 가장 정확한 사람은 오세훈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탄핵 찬성파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입장을 선회하면서 최수영 평론가는 아예 탄핵 반대파 쪽으로 오세훈이 돌아섰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럼 말을 뒤집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양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오세훈 쪽은. 한마디로 너 맞아? 줏대 없다. 딱.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시대 변화를 모르는 소리다 하는 거죠. 그 리퀴드 소사이어티에 가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할 수도 있고 탄핵을 반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시대의 변화를 봐야 되고 또 그것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는 힘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문제도 또 하나는 지금 탄핵에 인용되기 전까지는 탄핵에 반대해서
열렬히 외치다가 어느 순간 물밀듯이 탄핵은 역시 결국 계엄에 찬성을 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전에는 찬성이었는데 지금 반대네 이건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다만 여기저기 다양한 입장을 낸 국민들에 대해서 각각 존중한다는 것이지. 그걸 구분해서 코멘트를 못하고 있더라. 지금 현재 패널들이. 한동훈도 길어지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하더라는 거죠. 유동 골뱅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라.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을 본 우리 이 방송에 듣는 분들 중에 제 페이스북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3월 18일 날이 제가 옛날 몇 번 안 된 우리 방송할 때 제가 존경하는 스승이 몇 분 계시다. 저 라고 봤습니다. 했죠. 그 스승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딱 15주기가 됐던 3월 18일 날, 제 그분의 마지막 코이카 그 국제협력단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제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 우분투 스피릿입니다. 우분투 스피릿.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지금 청취자들 중에서 제 페이스북 친구는 아마 보셨을 분도 있고, 본 분들은 굉장히 감동받았다. 그 영상을 보고, 뭐 저한테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분투가 뭐냐 하면 I'm a person because of you. 당신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인간이 된다. Because of you. 예.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당대표가 될 수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여기 있습니다. 그 국민이 비록 저런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지라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우분투 스피릿이라는 거죠.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그런 세대를 통합하고, 젠더의 어떤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래서, 나의 입장은 이것이지만,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이죠. Respect.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한테 존중한다, 감사한다는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평론가들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탄핵이 길어지니까 한동훈도 입장을 약간 뭔가 당내 극우 지지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냐, 저 정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정도 얘기 가지고는 한동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한동훈만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교체를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공유해야 될 스피릿이다. 그래서 그런 그 우분투 스피릿을 강조하면서 우분투 스피릿이 있는 다음 지도자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에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지도자, 보수 지도자 중에서 우분투 스피릿을 가진 지도자가 그나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 나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떤 겠습니까? 자기 진영 논리를 지탱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갖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뜻은 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바운드리죠. 그 울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납니다 할 때 그 옛날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영남이고 기득권이었다면 지금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국민 전체를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분투 스피릿. 그런 협량이 넓은 포용적 지도자만이 다음 세대를 이끌 자격이 있다.